아픈 아이를 안고 밤새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약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약이 뭔지 몰라서였습니다. 조선 땅 어디서나 자라는 쑥이, 질경이가, 익모초가 약이 된다는 것을 그걸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30년 전 조선의 어느 봄날 임금이 늙은 의관 한 명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아파 죽어가고 있소. 약을 못 쓰는 것은 약이 없어서가 아니오. 약이 뭔지 몰라서요. 조선 땅에서 나는 것들로 백성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드시오. 그 의관의 이름은 허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하나가 이후 16년이라는 세월을 삼켜버렸습니다. 전쟁이 왔고 동료들이 떠났고 임금이 죽었고 허준은 귀양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의 차갑고 좁은 방에서 혼자서 25권짜리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오늘은 조선왕 조실록과 광해군 일기, 선조실록에 기록된 허준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선조 임금 시절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은 표면적으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한양의 시장에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논에는 벼가 자랐으며 아이들은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아래에는 오래된 문제가 골마 있었습니다. 병이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원은 한양에만 몰려 있었고 지방에는 의원 한 명 없는 고을이 수두룩했습니다. 설령 의원이 있다 해도 약재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것들이었습니다. 값이 비쌌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조선 땅 어디서나 자라는 풀과 나무와 뿌리 중에 약이 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정리한 책이 없었습니다. 중국 의서는 있었지만 중국 땅의 약초를 기준으로 쓴 것이었고 한자로만 적혀 있어 백성들이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만 살고 모르는 사람은 죽는 세상이었습니다. 허준은 이 시절 이미 어의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선조 임금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는 날마다 대궐 안에서 임금의 몸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는 늘 바깥 세상이 있었습니다. 대궐 담장 너머에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안고 대궐 앞에 무릎을 꿇은 여인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의원을 찾아 한양까지 걸어왔는데 대궐 안 의원에게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이를 안고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허준은 그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와 같은 장면을 평생 보아왔을 것입니다. 1596년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해였습니다. 전쟁은 4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왜군은 조선 전역을 짓밟았고 백성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마을 곳곳에 시신이 넘쳤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선조 임금은 전쟁 중에 피난길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 피난길에서 임금은 보았습니다. 굶어 죽는 백성을, 약 한 첩 쓰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약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약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조는 허준을 불렀습니다. 조선왕 조실록 선조 29년 1596년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임금이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의 의서는 우리 풍토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소.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로 우리 백성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의서를 만드시오. 향약, 즉 우리 땅에서 나는 약초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책이어야 하오. 허준은 그 자리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명을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거대한 일인지를. 수백 년의 의학 지식을 정리하고 조선 팔도의 약초를 분류하고 한자를 모르는 백성도 읽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도 모자랄 일이었습니다. 허준의 나이, 그때 이미 예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편찬 작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선조 임금은 허준과 함께 다른 의관들도 붙여주었습니다. 정예와 양예수, 이명원 등 조선 최고의 의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방대한 중국 의서들을 펼쳐놓고 분류를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약초 이름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어떤 병에 무슨 약초를 쓰는지, 어떻게 다리는지, 얼마나 쓰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1597년 정유재란이 터졌습니다. 왜군이 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한양이 위태로워졌습니다. 함께 편찬 작업을 하던 의관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전쟁터로 가거나 피난을 떠났습니다. 편찬 작업에 쓰던 자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허준만 남았습니다. 선조는 피난 중에도 허준에게 명했습니다. 혼자서라도 계속하시오. 혼자서?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함께 시작한 동료들은 떠났습니다. 자료는 흩어졌습니다. 나라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매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준은 붓을 쥐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허준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훗날 동의보감 서문에서 허준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이 들어도 약을 쓸 줄 몰라 죽는 것이 안타까워 이 책을 지었다. 학자를 위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배운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논밭에서 일하다 손을 베인 사람, 아이를 낳다 피를 쏟는 여인, 열이 올라 밤새 우는 아이.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1598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선은 폐허였습니다. 마을이 불탔고 논밭이 황폐해졌으며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굶주렸고 전염병이 뒤를 이었습니다. 허준의 작업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그는 낮에는 대궐에서 임금을 돌보고 밤에는 홀로 의서를 썼습니다. 이 기간 동안 허준이 참고한 문헌의 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중국 의서만 해도 수백 종이 넘었습니다. 조선의 기록들도 뒤졌습니다. 향약 집성방, 의방유치 등 조선에서 이전에 나온 의서들을 모두 살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이 있었습니다. 약초 이름을 우리말로 적는 것이었습니다. 한자로 당기라고 쓰면 배운 사람만 압니다. 그러나 그 옆에 한글로 참당기 승검초라고 적어두면 글을 읽을 줄 아는 백성은 누구나 들에서 그 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허준은 약재 하나하나마다 조선의 이름, 즉 향명을 한글로 병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팔도를 돌며 각 지방에서 그 약초를 무엇이라 부르는지 조사해야 했습니다. 같은 풀을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전라도에서는 저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을 통일하고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15년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15년 동안 허준의 머리카락은 모두 휘어졌습니다.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썼습니다. 1608년 선조 임금이 승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죽으면 왕의 주치의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왕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관례였지만 허준에게 내려진 처분은 혹독했습니다. 유배였습니다. 선조실록과 광해군일기에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허준이 임금의 병세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해군은 즉위초라 신하들의 뜻을 꺾기 어려웠습니다. 허준은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 나이 70이 넘어 있었습니다. 유배지는 멀고 척박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람뿐이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허준은 원고를 가지고 갔습니다. 15년을 써온 원고를 가지고 갔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계속 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왕의 죽음으로 죄인이 된 몸이었습니다. 귀양살이의 수치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도 몰랐습니다. 혹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붓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아프면 어디서 약을 구하는지를 쓰고 어떻게 다려 먹는지를 쓰고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쓰고 아이를 낳다 출혈이 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썼습니다. 유배지에서 쓴 것들이 동의보감의 마지막 부분들이었습니다. 훗날 이 유배지 시절을 두고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허준이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그 고독하고 처절한 시간이 없었다면 동의보감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1609년 광해군은 허준을 유배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약 1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허준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고를 정리했습니다. 25권, 총 목차만 2만 3천여 항목, 다루는 병의 수는 수천 가지, 수록된 약재는 1800여 종, 각각의 약재에는 조선의 이름 약효, 채취 시기, 조리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재 옆에는 한글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글을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양반도 천민도 쓸 수 있도록, 남자도 여자도 찾아볼 수 있도록. 1613년 광해군 5년 동의보감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선조 임금이 명을 내린 지 17년 만이었습니다. 전쟁을 2번 겪었고 동료들을 잃었고 임금을 잃었고 유배까지 다녀온 뒤였습니다. 허준의 나이 70이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광해군 일기에는 동의보감의 출판을 알리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임금이 허준의 공을 치하하며 말했습니다. 허준에게 호성 공신의 자기가 내려졌습니다. 양평군이라는 군호도 받았습니다. 신하들 중 일부는 반발했습니다. 의관 따위에게 과분한 포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책이 있으면 앞으로 백성들이 약을 몰라 죽는 일은 없을 것이요. 동의보감은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인쇄본이 귀했습니다. 목판을 만들어 찍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 관청마다 목판을 만들어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훈장이 동의보감을 읽고 이웃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산파가 동의보감의 산부인과 편을 읽고 아이 낳는 산모를 도왔습니다. 농부가 동의보감을 보며 밭 가장자리의 풀이 약초인지 아닌지를 확인했습니다. 책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의보감은 조선에서만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청나라에서 동의보감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여러 차례 출판되었습니다. 일본으로도 건너갔습니다. 에도시대 일본의 의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선에서 만든 의서가 중국과 일본에 역수출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은 늘 중국의 의학을 받아들이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조선이 만든 것이 중국으로 간 것입니다. 허준은 동의보감이 세상에 나온 지 몇 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광해군 일기에 허준의 사망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1615년 전후로 추정됩니다.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도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에서 의관은 중인 계급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술을 가졌어도 아무리 높은 포상을 받아도 출신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공적에 비해 그의 무덤은 오랫동안 잊혔습니다. 2009년 유네스코는 동의보감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1613년 출판된 지 꼭 39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유네스코는 등재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의보감은 단순한 의학서가 아니라 동아시아 의학의 백과사전이며 특히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책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허준이 동의보감에 담은 원칙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조선 땅에서 나는 약재를 쓸 것. 둘째, 한글 이름을 함께 적어 누구나 찾을 수 있게 할 것. 셋째, 값비싼 약재 대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쓸 것. 이 3가지 원칙은 한 가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배우지 못해도 힘없는 사람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의사들은 동의보감을 참고합니다. 430년 전 허준이 기록한 약재의 효능과 처방이 지금도 유효한 것들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허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술이 뛰어났으며 임금의 신임이 두터웠으며 동의보감을 지어 백성에게 공을 세웠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록 뒤에 17년이 있었습니다. 2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이탈이 있었습니다. 임금의 죽음과 유배가 있었습니다. 유배지의 좁은 방, 떨리는 손으로 쥔 붓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허준이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할 이유는 차고 넘쳤습니다. 전쟁이 나면 멈춰야 했습니다. 동료들이 떠나면 혼자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유배를 당하면 분노하며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동의보감 서문에서 허준은 썼습니다. 병든 사람이 먼 길을 걸어 의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스스로 고칠 수 있기를 바랐다.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울던 어머니가 이유였습니다. 약이 뭔지 몰라 죽어가던 수많은 백성이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가 17년을 버티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익모초, 쑥, 도라지, 당귀, 그 이름들이 우리말로 적힌 것은 허준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려 생강차를 끓여 마시고 배탈의 매실을 찾는 것, 그 지혜의 뿌리 중 많은 것이 동의보감에서 왔습니다. 430년 전 유배지의 좁은 방에서 붓을 놓지 않은 늙은 의관 덕분입니다. 조선왕조실록과 광해군일기에는 허준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록은 어쩌면 실록밖에 있습니다. 동의보감 그 자체가 기록입니다. 17년의 시간이 담긴 기록, 2번의 전쟁을 버텨낸 기록, 유배지에서도 멈추지 않은 손이 남긴 기록, 그 기록이 오늘도 서가 어딘가에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책이 알려준 방법으로 몸을 돌봅니다. 책 한 권이 그렇게 오래 삽니다. 사람을 살린 책은 그렇게 오래 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낸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